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6년도 35회 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경제학 모의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살짝 말씀드리면, 경제학이요, 사실은 40문제로 바뀌게 되면서 좀 기존에 25문제였을 때는 한 15문제가 노경과 관련됐었거든요. 근데 노경과 관련된 걸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문제로 늘어나면서 요 거시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 요쪽 파트 내용이 더 들어가게 되었어요. 첫 해는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범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기본 강의랑 객관식은 마련했고요. 모의고사는 우리 학원에서 총 2회 실시할 텐데 보통은 1회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내고요. 2회를 좀 기분 좋게 쉽게 내려고 하는데 사실 경제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렵진 않게 출제했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고요.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탑픽은 골고루 했으면서 지문은 선택지 지문은 좀 짧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자, 미시경제학이 한 절반 냈고요. 그리고 거시 국제경제에서 합쳐서 한 절반 이렇게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말씀드리는 것은 각 파트별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 하고요. 요거 PPT 내용은요. 우리 포인트 노동경제학 다음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소비자 이론 구석해 문제를 좀 냈는데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불확실성 하의 선택인데 위험 깊이 정도 요게 노경에도 적용될 수는 있어서 좀 내봤고요. 생산자 이론의 여러 가지 최적 선택점 그리고 시장 이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자연 독점, 과점 시장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손익분기점과 조업 중단점이 자주 출제되는데 그거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문제로 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시에서 소득 분배와 관련한 효율성, 이 진위계수 이거는 약간 우리가 노경 2차 시험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요거 공무원 시험에 나왔었던 건데 약간 비슷하게 출제했는데 그것 좀 한번 2차 대비용도 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한 얘기들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 관련해서 공공재, 외부성, 비대칭 정보 하위의 선택 이런 것들 다 출제가 되고요. 외부성 같은 경우는 코드 정리 통해 가지고 정부 개입하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필요해요. 그걸 좀 잘 체크하시고 역선택 도덕적 해이의 해법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에서는 균형민 소득 관련한 항등식 해서요. Y는 CIG 순수출 요거 잘 보시고 이 GDP에 포함되는 거랑 포함되지 않는 거 잘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승수 공식 체크하셔야 되겠어요. 1-1개 소비 성형분의 1 그게 가장 기본적인 승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ISLN 모형은 조금 약간 과한 측면이 있긴 해요. 그래도 조금 하시면 좋긴 하겠고요. 그래프 보는 연습으로. 그 다음 이제 LN 곡선이 수평인 이게 엄청난 경기 침체 대공황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할 우려가 있죠. 유가 상승,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같이 모여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화폐 수장설은 전통적으로 요거 MV는 PY를 변화율로 바꿔서 계산하는 문제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 피셔 가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 예상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잘 정리하시고요. 통화승수 관련해서 이것도 승수 공식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급준비율분의 1 그게 가장 기본적인 승수가 되는데 신용카드 보급이 확대되면 민간의 통화 비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통화 승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총 공급 곡선과 같은 그래서 국민소득과 물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필립스 커브 그거 나타내는 걸 바꿀 수 있죠. 국민소득 대신 실업률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노경에서도 쓸 수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1차 때 잘 대비해서 불이타성으로 나오면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비와 투자 관련해서 생애주기 가설. 이것도 우리 나중에 노경 들어가시면은요, 생애주기 모형 같은 것도 적용하는 거 보거든요. 소비 과정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소비와 그리고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플러스 저축과 마이너스 저축, 그것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자금설이 이제 고전학파 모형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실질 이자율이 자금의 공급인 저축과 자금의 수요인 투자에서 결정된다라는 거 문제로 냈고요.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 관련해가지고요. 투자할 때 투자의 유저 코스트를 하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이 내용 잘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경제성장과 관련해서요. 이 솔로 모형을 출제했는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저축률이 상승했을 때 미치는 효과 그래프를 살짝 그리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로 모형은요. 이제 한 개 생산이 체감하거든. 1인당 자본에. 그러다 보니까 수렴가설이 발생합니다. 자, 따라잡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뭐 따라잡기는커녕 수렴은커녕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휴먼 캐피털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성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노동시장 관련해서 후반 굴절하는 모습 그리고 실업의 분류 이건 다 노경과 관련된 것이죠. 실업의 분류와 대책 그리고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이런 것들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할 때 세케인작파는요 가격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가격이 신축적인 거와 신축적이지 않은 거와 임금 같은 거 그래서 실질임금이 경직적인 뭐 여러 가지 또 가격이 경직적인 메뉴 코스트, 효율임금, 중첩임금 계약 이런 모형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은 비중이 좀 나올까 말까 약간 그렇긴 한데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비교이론 해가지고 양국이 좀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좀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비교이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교환하게 되면 모두가 윈윈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국제수지 관련해서 이 구매력 평가설과 또 이자율 평가설 잘 보셔야 되는데 구매력 평가설을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요거 공식 체크하셔가지고 내용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 해서 ISLM BP가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죠.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통화정책은 어떤가? 이 고재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 관련해서 진위계수 좀 보셔서 면적 계산하는 거 보시고요. 독점과 관련한 이윤, MR=MC에서 같아지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의 균형 산출량과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고요.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ISLM 그거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요. 고재 변금을 외우신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되고 달러가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 생산함수가 난이도가 높아요. 예산선과 그리고 등비용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무차별 곡선과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지 않을 때는 꾸석해가 발생된다라는 거에 초점 맞추시고요. 그리고 비대칭 정보 하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 해결하는 방법 있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잘 보시고 그리고 ISLM 관련해서는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언제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자연 실업률을 해결하는 방법 이거는 뭐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총수요 측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공급과 관련한 완전 고용 관련한 측면을 마찰적 실업을 줄여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발생하는 비용, 예상한 비용,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이 5개를 좀 잘 주의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리 다시 해보시면요. 미시경제에서는 요게 우리 노경에서도 쓰이긴 하는데 대체효과, 소득효과 요거 해가지고 보는 거 있죠. 좀 잘 정리하시고 구석해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계비용과 대화
코드 정리 관련해서 몇 가지 가정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거시경제학 관련해서는 승수 암기하시고 경제성장 모형, 피셔 방정식과 화폐 수량설 잘 보시고요. 필립스 커브가 단기에는 우하향 하는데 AS 곡선이 우상향 하는 거와 똑같죠. 장기에는 수직이 된다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과 그리고 구배력 평가설, 먼델 프레밍 모델 요 정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토픽을 중점적으로 중요한 걸 다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문제 길이는 좀 짧긴 해요. 그렇지만은 내용은 중요한 거 다 넣었으니까 요 토픽을 중심으로 내가 좀 약한 게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걸 잘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시고요.